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 여명입니다. 오늘은 봄, 벚꽃,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아이유 노래를 따가지고 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님 모시고 벚꽃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되게 벚꽃이 확 폈다가 또 지고 있는데 벚꽃 좀 구경 많이 하셨나요? 벚꽃이 제가 사는 동네에도 굉장히 많이 피어서 오다 가다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아, 근데 저는 항상 벚꽃 하면 일본 떠오르고 일본 하면 벚꽃이 떠올랐는데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한 5년, 7년 됐나? 되게 국회 윤중로에 벚꽃 축제가 유행을 하고 진해 벚꽃 축제도 유행을 하면서 SNS 사이에서 사실 벚꽃이 원산지가 우리나라 건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 하면서 그거를 뭐 묘목을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에 심었고 그래서 벚꽃이 자기 너무 이쁘니까 자기네 국화로 만든 거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떠다녔는데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요, 아니죠.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선 벚꽃이 이제 제주도산 왕벚꽃나무가 벚꽃의 그 기원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지만 아마도 제주도산 왕벚꽃나무 말고도 일본의 그 오리진을 갖고 있는 벚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벚꽃하고 얽힌 얘기 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관련된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7일인가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이 45년 8월, 그러니까 거의 3년 반인가요? 3년 반. 네.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적대적인 전쟁의 교전국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여명 사회자도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진주만 공격 6개월 전에 41년 8월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책을 써서 곧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그러면은 일본이 결국 지게 되고 우리나라 조선은 독립의 기회를 잡게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써서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일본인들의 그 침략적인 본성, 뭐 전체주의적인 본성을 고발하는 그런 책인데 그 전까지는 서구 사회랑 또 미국 사회에 일본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세련된 정말 동양인스럽지 않은 동양 국가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인식이 팽배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일본이 진주만에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친일파,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대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책을 썼고, 그 책이 처음 출판됐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 사이에서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고, 다행히 이제 펄벅이라고 그 대지를 쓴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는데 노벨상도 받은 그 펄벅이 그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써서 이 책은 정말 엄청난 책이고 진실을 말하고 있어서 무섭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본이 공격을 했어요. 미국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혼미백산 했겠죠. 혼비백산하고 이제 생각을 좀 미국 중심으로 해보자고요. 이제 일본 그 당시 미국에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뭐 교류하러 온 온갖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전쟁이 났어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적대국이 일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 캘리포니아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살지만 그때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일본 사람들을 적대 국가의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적대 국가 국민이라고 해서 따로 수용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일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 이적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따지는데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하고 친선 우호 관계를 강조한다고 일본산 벚꽃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워싱턴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워싱턴의 포토맥 강가에 가면 지금도 이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벚꽃이 피어 있고 그게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명소가 돼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몰려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본이 준 벚꽃나무가 우호 친선의 상징물로 우리를 줬는데 결국 우리를 공격했다.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벚꽃나무를 베어버리자. 네, 저 벚꽃나무가 일본의 사기극의 증거다. 위선의 증거다. 네, 위선의 증거다. 저거를 우리가 다 잘라야 된다 그래요. 사실 이제 그 벚꽃나무는 그냥 식물이니까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포토맥 강가에 엄청나게 많은 벚꽃나무들을 미국 여론이 다 자르자고 할 때 이승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니네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원인 식물을 그 벚꽃나무를 자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주도가 원산지인 한국산 벚꽃나무이기 때문에 니네 한번 검사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한국산 제주도가 원산지인 제주 한국산 왕벚꽃나무. 왕벚꽃나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내는 해결책이 재밌어요. 니네 이걸 자르고 하는 그렇게 좀 그 단순 무식한 형태로 반응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라. 그 제페니스 체리티라고 너희가 부르고 있는데 그걸 코리안 체리티라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실제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워싱턴에 있는 벚꽃나무는 코리안 체리트리로 부르겠다라고 결의문을 내요. 실제 의회의 결의문이에요. 의회 국회의원들이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하원의장이던 윌킨슨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그런 제안을 하고 그게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요.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 당시 미국 신문에 앞으로 워싱턴에 있는 벚꽃나무는 한국 벚꽃나무라고 부른다. 아.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일본과 싸우는 전략과 이런 게 얼마나 이승만의 발상 한 가지가 딱 바뀌면서 나무를 베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히 이기게 되는 이런 전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승만이. 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으로 그게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외교적 입지가 되게 좋았을 그렇죠. 때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받아들여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대로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적국이 됐으니까 일본 놈들이 알고 보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이 맞았으니까 이승만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 높이 평가하는 이승만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 말이 맞다. 앞으로 제페니스 체리트리는 코리안 체리트리라고 이름을 바꾼다. 근데 이게 얼마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저는 이 사례를 우리나라 지금 워싱턴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는 걸. 지금 워싱턴, 뉴욕, 또 유엔 본부 이런 데 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에이스 외교관들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근무하면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도 워싱턴에 벚꽃나무가 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금도 피었으면 이게 옛날에 니네가 이름을 코리안 체리트리로 바꿨다. 여기 기록이 있다. 신문에도 나오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 미국 의회 속기록 거기에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웃겼던 게 교수님이 미리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신문 기사에 일본의 그 벚꽃이 사실은 한국의 벚꽃이다 라는 식으로 뜬 걸 봤는데 거기서 웃긴 게 제페니즈 체리트리가 아니라 잽 체리트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JAP가 사실은 미국 영어로 따지면 쪽발이라는 일본을 네. 좀 격하해서 부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쟁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구나라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래 슬랭이라 그러죠. 속칭 네. 그런 표현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쿡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무슨 뜻이죠? 코리아는 쿡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은 잽이라 그러고 차이니즈는 칭총 그러고 칭칭총? 그래서 속되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잽 체리트리라고 해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부분이든 안 좋은 부분이든 많이 알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친미파다,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 뭐 친미파라는 것은 뭐 100번 양보해서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만한 그게 있지만 친일파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친일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실제 무슨 아무런 근거가 없이 네. 하는 말이라 너무 황당한 말이죠. 네, 무식을 극복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대일 독립투쟁을 한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그뭐 짤막짤막하게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아, 예.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립운동을 그 미국 가서 공부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독립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하와이에서 학위를 마치고 시작하고 그 하와이에서 활동할 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당신을 독립운동의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상해로 와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상해로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 활동이라는 게 독립운동이죠. 이제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임시정부가 주로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집에 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는 배격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의견이 맞지 않고 뭐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이제 때려치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와이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학교를 짓고 교회를 그 키워서 한인 교회를 키워서 거기서 이제 교민들을 상대로 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그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주로 교육 활동, 언론 활동, 그다음에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세계 여론을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보내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41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출간할 즈음에 워싱턴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그 45년 해방될 때까지 또 독립운동을 계속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45년 8월에 독립이 되면서 귀국해서 이제 해방 전국에 그 또 격동을 헤치면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 우리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만 없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아직도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네. 친일파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남한에 이승만만 없었으면은 김구까지 다 우리가 다 설득을 해서 우리가 다 회유해서 다 왜냐면 전체가 공산화되기 직전이었는데 이승만의 그 지도력과 이승만의 외교력과 이승만의 영향력으로 남한이 이제 한반도에서 남한만이라도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죠.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승만이 원수 1호인 거죠. 원수 1호.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그 100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에서 딱 전면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에다가 반역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 반역은 누구를 향한 반역이냐? 공산당 북조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반역자라고 붙인 겁니다. 네,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을 해왔고 또 건국을 위해 애쓰신 분이고요. 또 그걸 해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켜낸 우리 벚나무인데 이제 후손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 그것들을 별로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얼마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커녕 지금 외교관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 뭐 학자들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진 게 아닙니다. 이승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이 자료가 발굴이 돼서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논문을 좀 하나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기엔 또 너무 작은 또 소재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하여튼 그래서 잘 보여드리면 자료라는 게 그 당시 미국 의회의 결의문 앞으로 워싱턴에 있는 체리트리를 재패니즈 체리트리가 아니고 코리안 체리트리를 부른다라는 결의문 또 그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다는
그 당시 신문 보도 이건 뭐 분명한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지금의 그 외교가에 있는 외교관들도 아 이런 식의 외교가 정말 총칼 들지 않는 국제 분쟁에서의 전쟁, 국제적인 전쟁을 총칼을 들지 않고도 이렇게 외교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에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벚나무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감자도 원산지가 뭐 아프리카인가 아메리카인가 그렇고 수박도 어디 외국이 원산지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해놓고 나중에 와서 뭐 원망하고 되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니 친미파니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약간은 제 생각에는 뭐 배은망덕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네, 오늘도 리서춘 교수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유익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